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가짜 뉴스에 많이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뭐 거기엔 이유가 있는데요. 40살을 고비로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역량 갑자기 뚝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거, 또 타당한 근거 제시하는 거 살펴보는 거, 특히 상업적 의도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거, 거기에서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저도 나이를 훨씬 지나서 그런지 능력 떨어진 말 들을 때마다 참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참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역량 가장 뛰어난 건 30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20대고요. 자, 그렇다면 총선을 앞둔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총선이 꼭 50일 남았습니다. 답답한 우리 정치에 시원하게 밑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찾아와 주신 분은요, 전원책 변호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한 달 만입니까? 예. 왜 이렇게 오랫동안 못 뵀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가까이서 뵈니까요. 선거가 자주 뵙는. 예, 선거가 다가와서 이렇게 좀 자주 나올까요? 예. 재미있는 그 얘기들이 많이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선거는 예.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말입니다, 변호사님. 오전에만 해도 이낙연 대표가 통합의 좌초를 선언했습니다. 변호사님, 열흘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빠른 결별 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며칠 가겠냐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에 바로 설 전날 그 합당선을 했을 때 무슨 강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강 정책에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합의 없이 다만 당명만 개혁신당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준석 정당 이름 개혁신당으로 한다. 그리고 누구에서 최고위원회를 이렇게 꾸민다. 이것만으로 통합을 했다. 그러면 예, 내가 아마 우리나라 평론가들 중에서 잡탕밥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썼을 겁니다. 이거 잡탕밥 아니냐. 예. 응? 이런 정당이 정당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헌법 8조가 상정하고 있는 정당은 같은 이념으로 뭉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인데 예. 이건 그런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입신양명 자기 자신은 영화를 누려야 되겠다 그런 그 목적 아래 모이는 정상배들이 결집체 아니냐. 그것을밖에 안 보인다. 왜 그런가 하면 같은 이념 같은 정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정당으로 성립하려면 철학의 빈곤, 다들 빈곤한 철학으로 있는 빈머리들이 집합이어야 한다. 근데 예. 그건 아닐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게 얼마 못 간다. 오늘 그 이낙연 대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설 연휴 앞두고 너무 무리하게 뭐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낙연 대표는 빨리 제3지대가 하나의 정당으로서 이제 기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게 초조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무렵 언론에서 그 새로운 제3지대가 만들어진다. 이러니까 언론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8년 만에 3자 구도가 만들어졌다. 우리나라 중요 신문에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예. 그것도 굵다는 활자로. 근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신문의 편집국장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예. 응? 어떻게 했으면 8년 만에 이게 3자 구도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느냐. 이튿날 보니까 그 표현을 쓰는 신문이 2개가 더 늘어나요. 예. 그래서 내가 굉장히 놀랐어요. 이 제3자 구도를 기대를 많이들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의힘 민주당의 양당 체제에 실망을 한 특히 2030의 그 무당파 예. 무당층들 그게 적게는 한 40% 2030만을 따지면 말입니다. 예. 예. 많게는 한 50%가 되거든요. 예. 그게 과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들의 어떤 그 피로도 이 예. 기존 정당에 대한 피로감 예. 그것 때문에 이런 언론들이 그 젊은 세대들에게 영합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인가. 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사실과 기대가 합쳐져서 예. 그런 말을 쓰게 됐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말을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당 체제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가령 영국이나 뭐 독일 같은 내각제를 하는 나라도 양당 체제고 예. 그리고 미국 같은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도 사실상 양당 체제잖아요. 예. 양당 체제가 나쁜 것이 아닌데 왜 우리는 이 양당 체제를 언론부터 이렇게 질시를 하느냐. 예. 뭐 어떻든 이 3당 체제 그 3자 구도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이후의
지라는 과정을 뭐 다들 아시지만 예. 이준석 그 대표는 공동 대표지만 우리 개혁신당 이름 아래 다 흡수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태도를 취했고 예. 이낙연 대표는 이것 봐라 이 아니고 모조리 이준석 혼자서 주도를 해나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결국 이틀 전에 예. 아침에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죠. 거기서도 예.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총선을 이준석 대표가 혼자서 다 총괄 진행한다. 예. 이걸 결의를 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사람이 금태섭입니다. 예. 그 금태섭 의원만 하더라도 전 의원만 하더라도 사실은 김종인이라는 사람 예. 그 사람이 같이 뒷배기 칼로 해온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이준석도 그렇고 금태섭도 그렇고 그런 면에 있어서 금태섭이 어디에 쓸 것이냐 예. 어느 방향으로 앉을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뭐 불문가지예요. 뭐 뻔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이낙연 그리고 김종민 두 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새로운 미래 세력은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린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자 오늘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결론은 뻔하죠. 그 새로운 미래를 어제 벌써 다 등록을 해버렸잖아요. 예. 네, 등록을 마치고 우리는 헤어진다 이랬는데 문제는 그 처음에 그 설 연휴 그 고무렵에 이제 그 직후죠 아마 예. 양정숙 의원을 집어넣으면서 국회의원 5명이 돼서 예. 정치보조금을 국고보조금을 6억 넘게 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준석 대표는 이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5명에서 빠지면 예. 그 돈을 다 국고에 다시 되돌려주겠다. 반환하겠다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 돈은 거의 다 썼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정치 컨설팅 업체에 예. 뭐 절반 가까운 돈이 지출이 됐다. 2억이 넘는 돈이 지출이 됐다. 예. 이런 소문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이번 그 돈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번 그 통합이 되고 나서 가장 그 논란이 됐던 게 바로 그 돈 문제와 그리고 공천 문제입니다. 예. 이 돈과 공천 때문에 다 합친 거 아니냐 이러는데 예. 결국 돈과 공천 문제 때문에 깨질 것이다. 예. 이런 말도 나왔었어요. 그 예. 결국 이제 깨진 데 있어서는 하나는 공천 문제거든요. 예. 하나는 특히 이제 배복자 씨 그리고 유호정 씨, 예. 이 두 분의 그 거취를 정의당에서 놓고 오신 분들. 예. 이 두 분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유호정은 이제 패미냐 반패미냐 하는 그 이준석과의 그 성향 갈등 때문에 예. 그리고 배복주는 진장현 그 대표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예. 이러니까 또 이분이 기자회견에서 내가 그동안 여성 활동도 많이 했고 여성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성을 위한 활동도 많이 했고 또 장애인을 위한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다. 예. 그래서 나는 이번에 비례대표로 들어가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입법 활동을 좀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단 말이에요. 아, 예. 이러니까 당장 이준석 대표가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안 된다. 난 못 받아들인다. 예. 전장현하고 각을 세워왔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예. 이준석은 지금 전체적인 큰 자기 이념이나 철학을 국민들에게 내보인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것들 가령 전장현 문제라든가 그리고 뭐 그동안에 그 이제 소방 대군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만 한다. 예. 이런 문제라든가 인데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민감한 사회적으로 민감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슈를 자꾸 던져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열흘 동안 과정 봤을 때요. 개인적인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누가 더 잘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제가 하면 오히려 청취자들이 오해를 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말은 하겠습니다. 이준석이 잘못했죠. 예. 예, 이준석 왜냐하면 공동대표라고 돼 있잖아요. 선거는 함께 의논해서 치러야 되는데 선거를 전체적으로 다 본인이 진두지휘하겠다. 당신은 뒷방 늙은으로 있어. 이러면 그 순간에 이낙연 전 대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건 이준석 대표가 전적으로 잘못한 것으로 봐요. 이러니까 김종인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무슨 소리까지 했어요. 김종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농간을 부린 거다. 김종인을 데려오고 이낙연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장난질 친 거 아니냐. 공작 부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번에 이준석 대표도 그동안에 이런 말 많이 나왔잖아요. 이준석이 가는 곳에 늘 분쟁이 있다. 그리고 깨지더라.
이런 말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산뜻한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동안의 그 일들을 그 반면 교사 삼아 좀 그럴 거 아닐까 이러는데 결국 이번에도 이렇게 허망하게 깨지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준석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예. 함께 여러 사람이 순장당하게 됐다. 예.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국민의힘이 그 전체 253개 전체 지역구 가운데 한 100곳 좀 넘는 곳에 후보자 선정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공천 1라운드가 끝났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비교적 잡음이 들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인데 언론에서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잘못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언론에서 잘 보고 있는 거죠. 저도 깜짝 놀란 게 어떻게 국민의힘에 이렇게 잡음이 없냐. 문제되는 곳을 계속 뒤로 미치고 충고도 있지만은 예. 처음에 예컨대 부적격 판단을 받았던 김성태 전 원내대표 예. 이런 분들이 하루 이틀 반발을 하고 나서 곧장 승복을 했어요. 간에 한동훈 위원장이 참 그분이 큰 역할을 과거에 많이 했는데 예. 뭐 이번에는 이런 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예.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주고 자존심을 챙겨주니까 곧장 승복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 총선은 워낙 그 양진영이 첨예하게 붙는 제가 이 나이까지 경험해 본 어떤 선거보다도 그런 것 같아요. 예. 마치 군사정권 시절로 돌아온 것 같이 내가 군사정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예. 민주화 세력과 군사정권 세력 간에 첨예하게 그리고 보수 세력과 뭐 어떻게 보면 예. 뭐 민주화 세력입니까 이런 식으로 첨예하게 붙었는데 물론 그 당시 보수가 지금의 보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 어떻든 이번에 그 가령 이 선거에서 그 만약에 국민의힘이 패배를 하면 예. 개혁은 물 건너간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전 정권 적폐청산도 물 건너가고 그런데 이번에 그 야당 세력이 패배를 하면 나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더 부각될 것이고 예.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도 나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이번 총선은 양 세력이 아주 결사적으로 붙는 문자 그대로 총알 대신에 투표지를 사용하는 예. 전쟁터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김성태 의원이 그렇게 승복을 했고 그 뒤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는 가령 김태호 그리고 홍준표 이런 분들이 제발 좀 흠주로 나가주세요. 같은 경남 안에 예. 흠주로 좀 나가달라. 이러니까 김태호는 무소속으로 예. 그리고 그 홍준표도 무소속으로 처음에 양산으로 가겠다 이랬다가 무소속으로 가서 대구 수성을에 가서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반발을 했는데 예. 이번에는 김태호, 서병수, 조혜진 이 세 분이 다 그렇다. 내가 낙동강 전투에 예. 내가 병사로 뛰겠다. 낙동강 벨트 뭐 이런 말. 예. 이래서 간 거예요. 지금 한강 전투에는 이미 원희룡이 이재명과 붙겠다. 예. 이제 한강 하류잖아요. 예. 그 중간에는 아마 나경원이 누가 붙을지 모르겠어요. 그 지금 이재명은 뭐 전현희를 집어넣을지 추미애를 집어넣을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예. 때문에 이수진 의원이 지금 엄청나게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 어제. 그런데 가장 관심이 높은 지역은 바로 이 지역과 그리고 명용대전 예. 앞으로 또 있을 이제 명령대전이라면 개항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죠. 예. 방금 말한 이 이제 거의 한강 동작을이죠. 벨트. 예. 동작을. 예. 그럴 때 임종석이 만약에 어디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예. 지금 이재명은 임종석을 송파에 뭐 보내려고 본인은 원하지도 않는데 여론조사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말 본인은 같은데요, 또. 예, 중성동갑에 나가려고 하는데 예. 그런데 거기 나가면 이제 누가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윤희숙이 지금 단수 공천을 받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윤희숙 인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의 대칩이 벌어질 거예요. 또 하나 남아있는 대칩이 어딘가 하면 바로 마포구의 정청래 지역입니다. 이 예. 마포구에는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후보를 감추고 있어요. 자, 누구를 이겨서 갖다 붙일 것이냐. 예. 여기에 만약에 대중의 인기를 좀 가지고 있는 분이 투입이 된다면 여기도 만만치 않은 명령 대충 만만치 않은 이제 그런 선거구가 됩니다. 바로 예. 이 YTN인 이 지역이죠. 예.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그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오늘 또 이 가령 국민의힘은
공천을 굉장히 무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 그동안에 관심이 있었던 저 강남 의뢰 예. 박진 이혼모가 인사비서관이잖아요. 예. 거기다 이 외무장관을 외교장관을 지낸 박진하고 같이 붙여놨으니까 자 예.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대통령 입김이 과연 미칠 것이냐 그게 관심이죠. 예, 이런 말까지 그 대통령이 누구 편에 설 것이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둘 다 험지로 내보내겠다. 그런데 예. 박진이 수도문으로 가겠다 선곡을 예. 했어요. 예. 그 수도문을 같으면 홍제동, 홍은동 뭐 이 지역을 하는 그리고 호남 인구가 참 많은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홍제 1동부터 4동까지 있는가 그런데 예. 그 지역에서 진짜 만만치 않아요. 그 지역이 국민의힘 이기기는 정말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호사님 험지로 가겠다는 걸 계속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건 뭔가 분위기가 나도 좀 해볼 만해서 그렇죠.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벌써 이 얘기를 한 지는 한 2주 전인데 예. 갤럽에서 30%가 무너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29%를 찍었을 때 예. 아마 여기서 반등을 하면 재밌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예. 그다음에 4%포인트가 올랐단 말이에요. 예. 이번 주에 이제 얼마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직후부터 나온 그 부근에서 나온 예. 리얼미터 그다음 MBS 지표조사 예. 그리고 뭐 여러 등등등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예. 국민의힘 지지도는 상승세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세는 보합이거나 내려가는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거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을 민주당이 바꿀 수가 없다면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 선거에서 패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하위 몇 퍼센트 20% 10% 받은 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 또 박용진 의원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요? 박용진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두 번째 얻어맞는 셈이거든요. 그래요? 처음에는 예. 정봉주 의원이 거기다 출사표를 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 보통 사람 그때도 깜짝 놀랄 판인데 하필이면 정봉주니까 이거 뭐야 이게? 예. 짜고 치면서 나를 죽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느낌을 받는 판에 이번에 합의 10%에 들어갔다 이러니까 본인이 받는 충격은 엄청나죠. 예. 그리고 하위 10% 같으면요. 경선에서 감산을 30%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합의 20%가 20%를 감산하도록 지난번에 그렇게 당원을 바꾸잖아요. 예. 이러니까 야 이거는 내가 트랩에 걸렸다. 내가 지뢰를 밟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것뿐 아닙니다. 1호가 김영주 의원이잖아요. 예. 임흑백 공관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당신 하위 20% 들어갔다. 이러니까 예. 내가 지금까지 해마다 예. 우수 국회의원으로 늘 선정이 되는데 그것도 예. 언론사에서 늘 결정을 하는 선발하는 우수 국회의원에 늘 뽑혔는데 예. 내가 어떻게 하위 20%냐. 예. 이게 말이 되느냐. 내가 문재인 정권 때 노동부 장관을 한 게 예. 그게 친문으로 그리고 내가 정세균계라는 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코너를 몰고 모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탈당 선언을 했죠. 예. 탈당 이러니까 명색이 민주당에서 내놓은 국회 부의장이 예. 그 국회 부의장 몫으로 뽑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당의 중진 중에 중진인데 이분이 그리고 여성 의원이 탈당 선언을 했거든요. 이런 데미지가 엄청날 텐데도 예. 당 지도부는 여전히 말이 없어요. 당 지도부는 합성하게 보세요. 13일 밤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의원회관에서 비정규 예. 공천 회의를 연 겁니다. 그 자리에는 공천 실무를 맡고 있는 사무총장 조정식 사무총장부터 사무부총장 이런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박찬대 최고위원부터 친명계 의원들이 모여갖고 야 기동민은 안 돼. 비례대표 이수진 얘도 안 돼. 그리고 또 이게 노웅래 이거 안 되잖아. 이게 우리가 수긍하기 힘들어. 예. 공소장을 다 펴놓고 읽으면서 그런 식으로 밤 12시가 넘도록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러니까 그 당사자들이 아니 누구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재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 당신은 수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당신은 리스크가 아니고 나는 그럼 리스크냐 반발을 하죠. 예. 그런 반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복잡한데 말씀하신 대로
얘기할 얘기들이 많으니까 좀 자주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결과 말이죠. 윤 대통령 지지율 29% 관련 여론조사요. 갤러립이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무선 전화 방식이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피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슈앤피플 계속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